기업은 기본적으로 상장이 되면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공시라고 하는데요. 금감원에 이 내용들을 보고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게 서류로만 남아있던 것들이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게 전자공시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사항을 보고하게 될까요? 당연하게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사업보고서 안에 녹아있게 되고요. 이 실적이라는 게 녹아있는 게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 회사가 수주를 통해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지, 아니면 시설투자, 대규모 시설투자는 없는지, 또 M&A,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는 합병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기업의 내부자들이 장래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지는 않는지,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사거나 팔지는 않는지, 다양한 내용들을 공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고,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만큼 파악할 수 있는 곳들이 전자공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할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만나실 건지, 아니면 무작정 개인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그 상상에 의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그게 맞을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은 아마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한 번 만나는 걸로 안 될 겁니다.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업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듣고 투자한다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누군가 분석하는 것, 누군가의 의견을 가지고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의견이 바뀌거나 했을 때 제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기업의 이름만 듣고서 무작정 제가 상상해서 좋은 기업이야 이렇게 상상하고서 투자한다면 그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니까 이 기업 믿고 투자하면 돼.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업이 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기업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기업의 소통의 창구가 전자공시라는 거예요. 기업이 직접적으로 나는 어떤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기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자공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주식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가 사줘야지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사줘야 좋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많이 사주니까 그만큼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돈이 많은 주체는 누구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은 무엇을 보며 움직일까요?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물론 모멘텀을 보면서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투자를 합니다. 가치 투자라는 거죠. 그러면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했고, 기업의 이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기업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전자공시라는 거예요. 전자공시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기업의 이익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을 선별해서 자리를 미리 잡아놓고 그들이 사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산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우리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와 전자공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주식의 시작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의 시작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동인도 회사 잘 아시죠? 대항해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선박이 아시아와의 무역을 통해서 아시아의 물품들을 유럽으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수익을 냈던 그 시대가 이제 동인도 회사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와 교역을 통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상단을 대규모로 꾸려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시장에서부터 조달해서 자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대신에 실패에 대한 위험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는 나누는 개념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주식 투자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역을 갔다 오고 나면 그 무역을 통해서 바로 수익이 몇 배 이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바로 분배를 했죠.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뭐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이 됩니다.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여서 그래서 우리한테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야. 그게 총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본이 내가 얼마만큼 분배되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PBR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무역을 통해서 그냥 청산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제는 수익을 나눠주는,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점점점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이 수익이 얼마만큼 계속 나올 것이고 이 수익을 통해서 수익만으로 얼마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들어서는 게 이제 PER의 개념이 될 겁니다. 원금, PER이라고 하는 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몇 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장이 됐단 말이에요. 상장이 돼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더 이상 기업의 이익을 다 배당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내기보다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차익을 내기 위한 생각으로 아예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차익을 내기 위한 이 변동성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라고 한다면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느냐, 그리고 이 성장률 자체가 계속 올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기업이 이익이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라고 하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양갈비 가위를 봐야 됩니다. 양갈비 가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이라고 하는 건 수량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판매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느냐, 그거를 점검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 근데 판매량이 증가하는 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가 조선,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져요. 근데 이 가격은 언제 어떻게 움직일까요? 수요와 공급 상황에서 수요가 더 많을 때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수요가 좋은 것들을 가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좋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량과 가격을 곱하는 건 매출액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수량, 그리고 이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격이 활용될 수도 있다. 또 만약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이 실적을 전체적인 외형, 매출액이라고 하는 외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이 기업 투자는 미래 이익 성장률의 함수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미래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매출액, 외형을 봤잖아요. 그럼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조 원, 2조 원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용으로 2조, 3조 원을 쓴다면 적자를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이 매출액 대비해서 비용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익이 극대화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갈비, 양과 가격과 비용을 잘 뜯어내면 이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기업 분석의 첫 번째는 양갈비를 잘 굽는 겁니다. 그러면 양갈비를 잘 구웠어요. 그럼 그게 끝이냐? 우리가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를 찾았어요. 그럼 투자는 되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왜냐? 이 회사가 좋은 회사긴 한데 이 회사가 비싼지 싼지는 모르잖아요. 이미 이 가치가 다 반영이 돼서 비싸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위의 가예요. 그리고 아무리 비싸고 싸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만약에 위험도가 높다, 만약에 최대 주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위험도 평가를 해서 이 회사의 밸류를 낮춰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위예요. 그러니까 양갈비를 잘 구워서 가위로 잘 잘라내면 우리가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양갈비, 그러니까 기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갈비, 가위를 잘 기억하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내가 뭘 봐야 되는지 하는데 놓치는 게 없으실 겁니다.